제가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은 33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던 중 큰 센터에서 야간 분류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물류센터 생활은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흘러오는 박스를 구역별로 나누고 무거운 박스는 팔레트에 올리고 명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물류센터는 밤이면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계 소음이 더 익숙해지고 규칙적인 컨베이어의 떨림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저는 이런 환경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구와 말을 섞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속도에 몸을 맡기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컨베이어 끝부분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갑자기 휴직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고 야간조 막내였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금방 잊혔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워낙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컨베이어의 속도가 잠시 느려지며 전체 라인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센터 전체 전력에 문제가 생기면 종종 있는 일이었고 모두들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돌아오자 제 구역 앞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박스와 달리 송장이 붙어 있지 않았고 테이프도 이상하게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개봉하려다가 말았다는 느낌이 짙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스의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눅눅했습니다. 새벽 공기의 습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정한 패턴으로 번져 있었고 마치 안쪽에서 스며 나온 것 같은 얼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둔 박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장이 없는 박스는 규정상 따로 빼두어야 하는 물품이었고 담당자에게 넘기기 위해 잠시 제 앞쪽 작업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박스 아래에서 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냄새와는 다른 오래된 젖은 천에서 나는 듯한 눅진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코를 찡그리며 박스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은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종이 박스라면 분명히 건조한 느낌이어야 하는데 마치 내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한 맥동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떼었습니다. 착각이겠지 싶었지만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박스가 일주일에 2번꼴로 나타났습니다. 송장이 없고 테이프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며 표면이 항상 젖어 있는 박스. 다른 직원들도 그 박스를 보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업반장은 항상 말했습니다. 박스가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으니 본사에서 회수해 갈 때까지 손대지 말라고. 하지만 회수 담당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늘 바쁘다는 이유를 댔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 박스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야간조에서 갑자기 나간 직원도 그 박스를 분류하던 사람이었다고.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새벽 저는 박스를 쳐다보던 동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박스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스가 움직였다고.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박스 안쪽 면이 아주 조금 들썩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누가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계의 진동이라고 하기에는 움직임이 너무 유기적이었고 박스 표면의 물기와 함께 어색한 규칙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업대에 놓인 박스를 더 가까이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스 표면을 손끝으로 눌러보자
내부가 비정상적으로 말랑했습니다. 안에 옷이나 청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눅눅하고 차갑고 마치 겉과 속이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 촉감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껴 손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스 내부에서 아주 미세하게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표면을 누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마 뒤 박스는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치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업대에 놔두었던 박스가 교대 시간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본사에서 회수에 갔을 거라 했지만 사실 회수 담당자가 센터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 박스를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구역에서 또 다른 비슷한 박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박스는 송장이 붙어 있었지만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배송지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스 하단이 마치 누군가 안에서 뜯고 나온 것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듯한 종이 조각과 물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물기는 점성이 있어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야간조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벽 3시만 되면 전체 조명이 한 번씩 깜빡이는 현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항상 규칙적으로 박스가 나타나기 직전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명 아래에서 박스를 보면 마치 표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박스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규정 위반이었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괴기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박스가 계속 센터를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에 놓인 박스는 전에 본 것보다 더 축축했습니다. 면도칼을 들어 테이프를 자르려는 순간 박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지만 결국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주름진 표면 아래에서 또다시 안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물류센터에서 보는 물건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용물은 검은 수건 같은 청과 여러 겹의 젖은 비닐, 그리고 바닥에 흘러내리는 점성 있는 액체뿐이었습니다. 형태를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천 아래에서 움직인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있었다면 무게중심이 일정해야 했지만 박스는 바닥을 향해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 몸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 이후 이상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센터 이곳저곳에서 송장 없는 박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새벽이 되면 벨트가 이유 없이 멈추고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건드린 사람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몸에 열이 나거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결국은 퇴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 박스를 열어본 이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과 오한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 안이 차갑게 느껴졌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손끝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여닫은 적이 없는데 방 안에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끝에 작업대처럼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박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박스는 이전 것들과는 달리 완전히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점성이 강한 액체가 넓게 퍼져 있었고 박스 조각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힘으로 밀고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장은 얼굴이 굳어 바로 센터 전체 라인을 멈추고 모두를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스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스가 있던 자리에는
물기가 이상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바닥을 기어간 흔적처럼 넓게 이어진 얼룩이었습니다. 얼룩은 컨베이어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센터 후면 출고장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얼룩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바닥에 찍혀 있었고 점점 출고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출고장 문틈 아래에서도 물기가 스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에는 마치 누군가가 지나간 듯한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꿈에서 박스를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박스는 항상 젖어 있었고 안에서 계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박스가 열리며 내부에서 나온 무형의 그림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도 그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주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물류센터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반장은 제가 왜 그만두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스를 보고도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그리고 새벽에 조명이 깜빡이는 이유를 아무도 밝히지 못했다고. 박스가 사라지는 이유도 아무도 닫지 않은 박스에서 물기가 스며 나오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고. 퇴사하고 일주일 뒤 저는 야간 근무 때문에 무너져 있던 생활 리듬을 되돌리기 위해 밤늦게 깨어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물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났을 때 집 현관문 앞에 아주 작은 물기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젖은 발로 지나간 것처럼. 그 흔적은 현관에서 제 방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이 아니라 둥근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물기가 마르는 동안 그림자가 서서히 흐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본 박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든 하나의 물품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박스는 항상 새벽 3시에 나타났고 조명이 깜빡이는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열어본 사람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병가를 내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집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현관문 앞에 희미한 물기 자국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은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박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사람이 열어보기만을 기다리며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 박스는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 조용히 문틈 아래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면 저는 문틈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마주할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박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어본 그 박스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나타나기 위해 나를 따라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